네, 반갑습니다. H의 중업 주주 여러분들, 주식 읽어드리는 남자 조진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 영상을 좀 찍어드리게 됐고요. 오늘 주가 하루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자,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이 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아마 휴가되고 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10일이라는 엄청나게 긴 이 연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연휴 잘 보내자 서로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서로서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다가 H중공업 목표가 98만 원이라고 적어 드린 건요. 자, H중공업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8만 7,755원이었죠. 근데 우리 H중공업이 뭐예요? 이 98만 원, 이 가격을 깨지 못하리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98만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3.44% 하락 나오면서 26,65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죠. 이 거래량은 415만 주 정도 나왔었고요. 이 거래 정도 단기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박스권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전체적인 존 섹터가 오늘 조금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H중공업도 같이 좀 눌렸죠. 현대임수도 한 4.7% 빠졌고 대한조선도 한 1.2% 정도. 하나오션만 약간의 수주권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눌린 하루였죠. 오늘의 그 메인 수급이 반도체이기도 했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면서 좀 들어가면서 기관들까지 좀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0월 3일부터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도세를 출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지금 H중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부분도 잘 나올 겁니다. 이미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소형 3사 해가지고 대한조선이랑 H중공업, 그쵸? 그리고 K조선까지 해가지고 흑자 가능성 해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첫 2년 연속 흑자 눈앞에 돼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유상증자 자금 조달 처리 때문에 공시부에 대한 부분도 떴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등의 소유사항 보고서가 떴는데, 여기 보면 에코프라임 마이퍼식 비교환회사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의 주식 숫자가 변경된 주식 수가 3,700만 주, 증감 주식 수가 700만 주 정도 추가돼가지고 4,400만 주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제 공시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48.89%까지 늘어났고요. 최근에 이렇게 대주주에 뭐였습니까? 지분이 늘어나니까 아시겠지만 뭐였어요? 블록들이 좀 출회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9월 16일, 9월 22일 날짜, 그리고 9월 26일 날짜 해가지고 이제 세 번의 블록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에 좀 눌림 폭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블록들 부분은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당분간 H중공업은 우리가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고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 처리적인 측면이랑 또 어디까지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0월 10일 그리고 10월 13일부터 다시 한번 주식장 시작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면밀하게 좀 준비해왔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박스권 구간이죠. 현재 이렇게 보시면 또 박스 그어드릴게요. 박스권 구간에서 조금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쪽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위로 치고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 보면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방 부분에서 이평선 이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고, 상단권과 하단 구간, 그리고 상단과 터치 나오고 나서 하단권에 내려오면서 매집 상승된 구간 나왔습니다. 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 신용장고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장대항을 올려치는 게 조금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 수급 따라 들어와야지 신용장고가 올릴 수 있거든요. 기관 수급이 조금 이거래 정도 받쳐준가 싶더니 외인 따라잡기 하면서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섹터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를 때린 게 실질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고 싶어가지고 매도를 때린 게 아니에요. 워낙 지금 옵션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을 막 쫓아가면서 제 선물 계약권을 상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숏 계약권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 처리가 나올까봐 순환 배장세에 돌리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좋은 섹터에 대한 매도가도
엄청 미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적죠. 개인들의 예탁자금이 70조가 넘죠. 지금 이제 76조죠. 예탁자금이. 융자잔고가 22조가 넘고요. 이 개인들 수급 하나로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를 때린 걸 다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쭉 연휴가 끝나면 급격하게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선 섹터는요, 여러분들 LNG 사업에 대한 이제 대기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150척에서 250척까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크가 2027년도까지 다 찼어요. 지금 보면 H현대중공업, 지현대삼호,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현대미포, H현대미포 베트남까지 나왔는데 2027년도까지 해서 도크가 다 찬 상태예요. 자, 결국에는 2028년도, 2029년도 거를 갖다가 받아주고 있는 건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수주권 다 쳤어. 2027년도까지. 근데 추가권을 더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가격대로 받아줄까요? 가격 더 올려서 받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더 오를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LNG선만 해도 150척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 호재 부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요거 좀 해석 기사를 해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양쯔간 조선 부분에 대한 미국 제재 우려로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 계획 해지 처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에. 조선주들이 2, 3일 전에 급등 현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거였는데 해운사들이 미국 제재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 수혜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LNG 관세 정책에 따라서 수주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데이터 부분을 더 많이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중공업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잠깐 위에 띄워드렸습니다. 3049-9614번으로 영어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실시간 대응, 매수매도 타점,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슈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고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 한 건 한 건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현재는 472분이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 문자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이슈 그런 것들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H라고 딱 한 글자 남겨놓으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조선 섹터는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월봉상으로 어쨌든 바닥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H중업도 핵심 물량 자체가 18,000원부터 21만 8천 사이에 있죠. 이 구간에서 하단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빠지는 것을 OBV 수치가 받쳐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상단권은 21만 원까지 잡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요즘 수납의 장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잡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반권에 빠지지 않는 수급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면 어때요? 캔들이 얇은 형태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거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시종창고 부분이 살아있다가 눌러버렸죠. 그러면서 걔한테 마치 눌러버린 이런 포지션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수급 차이가 좀 살아있어서 이렇게 장대항 형태로 올렸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장대항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좀 하시다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인데요. 외국인들을 따라잡아 투자하는 게 기관이에요. 이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기관들 투자라는 상황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들의 시용장을 누른 다음에 저가 매수를 잡고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걸 가지고 매도가를 때립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반대 매매 당할까봐 시용장고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더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관들은 안전하게 매도가를 가져가고 상방 포지션의 신용장고를 갖고 있는 개인들만 물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외인들이 같이 좀 고미들을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라고 개인들 같은 경우 예탁자금이나 융자자금을 보면서 시용장고를 써야 되지 안 써야 될지 확정을 좀 짓는데 개인들의 예탁자금이 76조 원에다가 융자 22조 원이에요. 엄청 높아요.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요. 어쨌든 매도가를 좀 때리긴 했지만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13일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13일부터.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직후죠. 10일 날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일 날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일 날짜가 또 휴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모멘텀에 대한 수급 처리가 세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잔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일 날짜부터는 여러분들 진짜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이나 흑자 지수가 나오면서 수주 잔고량이 쌓여있는 기업들의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엔 H중공업이 딱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섹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슈퍼사이클 돌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LNG선 부분에 대한 그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삼성중공업 부분에 대한 게 운영 중이다라고 하지만 LNG선 16척에서 20척 발주, LNG선 3척에서 26척 수요, 또 16척 필요한 수 기대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번에 유상증자가 왜 이해가 되는지 좀 봤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H중공업이 마스카 부분, MSRA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함정 전압 규정 맞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 이거는 수주권을 받은 배에 대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H중공업이 갖고 있는 배가 도크하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어쨌든 그 규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MRO 부분에 대한 것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수주권에 대한 걸 받으려고 하면은 이 배 규격에 맞게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면요, H중업이 이미 단기적으로 보고서를 봤었을 때 이걸 좀 볼게요. 반기복서 이거죠. 현금성 자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보면은 이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2천억 원을 원래 들어오면서 그 최대 주주가 저걸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인수권은 LXP랑 UR코리아라는 회사가 이걸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2천억 원을 자금 조달 받으려고 했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원래는 15,000원 선에서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이 주선 섹터가 수주권을 막 세게 받아버리고 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이게 34,000까지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LXP랑 UR코리아 측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철회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회사는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규격공사 부분이나 또 수주권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대금 부분을 회사 자체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후불로 해가지고 대금 처리 조달을 받기 때문에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2천억 원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이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처리 갖다 받아버렸고 기업 분석을 좀 보니까 이 최대 주주 그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유한해서 해가지고 지분율이 50%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52%, 6%까지 올랐었는데 이 정도까지 최대 주주는 지분율이 필요가 없어요. 최대 주주가 그리고 이제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 주식 자체에 대해서 좀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30, 3%였나요? 30 몇 프로만 갖고 있어도 이 대주주의 자격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곳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동성만 이제 좀 회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록딜을 실현해가지고 이걸 외국계 자본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 최대 주주가 블록딜에서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뺐었는데 지금쯤이면 이 블록딜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추석 시즌 끝나고 나면은 반등 처리가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4,000 구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정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말도 하세요. H중공업이 퍼가 기업보다 좀 높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수주 잔고량이 반영이 안 된 퍼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형 주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먼저 수주권이 나온 것도 있고 쌓여있는 것도 있고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량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H중공업은 반영이 안 된 퍼예요. 그래서 이 퍼를 갖다가 고평가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중공업 수주 잔고량 쌓여져 있는 걸 보게 되면 더 펄 갖다가 낮출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최근에 공급 계약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H중공업이 뭐였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건 해가지고 의정부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해가지고 여기서도 한 1,000억 정도를 따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5.6% 이상 따냈었고 또 있죠 이거 이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보여드렸어요. 이거네요. 보령 신복합 1호기 건설 공사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12.9%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죠. 대전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그 정비 사업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5.7% 그런 수주 잔고량이 전혀 반영이 안 된 퍼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량 2027년도까지 다 쌓여 있는 거 반영되면은
퍼가 12배에서 더 떨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고평가 상태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금 조달이 잘 됐습니다. 주가 하락폭을 막 좀 하방이 제한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OBV 같은 경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랫골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타점 여기까지 때릴 때마다 타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반응으로 상단 구간은 33,000 구간 충분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밸류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영업이익 부분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철 가격이랑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철 가격이 올라가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납치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이나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 진행 상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49-9614 번호, 이 번호로 문자로 영어 H 남겨놓으시면은 무료로 해가지고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 처리해 드릴 건데, 요거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를 필리전소 수주권이 나오기 직전부터 먼저 다 발송 처리해 드렸던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MRO가 들어오고 있고 필리전소에다가 7조 원 정도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수주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NG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층에서 250층 나오면 각 조연소마다 분배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대응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73,900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80%입니다.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져가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정도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그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그리고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서 이거 전체 다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010-3049-9614 이 번호로 문자로 H라고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가지고 대응을 좀 처리하신 걸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대형 3사 존소만 수혜를 보고 중소형 조선주들은 수혜를 못 본다라고 좀 말하시는데, MRO 부분이랑 중소조선주는 원래 대형 조선소가 수주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이나 H증권이나 부각처를 못 받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뭐 덴소 같은 건 아예 받을 건 있죠. H증권 그나마 부각처를 받고 있는 건데, 이파동적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해가지고 L파동 3파가 한번 강하게 이번에 1파보다 더 큰 상승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 재매집하는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CL중공업 딱 요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탈하게 사고 없이 건강하게 휴식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10월 아마 13일부터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단타 종목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많이 드리면 3일까지도 드리고 있는데 요거 한 1분 정도만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이종 회장님께서 2,000억 이상 매집하신 이 황대주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보셔가지고 모든 수익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단타로 1억 만드는 거 단돈 100만 원으로 수개월 내로 1억 만든 프로젝트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하루에 4%씩만 수익이 나면 충분합니다.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기적의 프로젝트에 좀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4%씩 수익이 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3개까지 좀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4%면 그만하시면 되고요. 이게 누적으로 재투자됐을 때 200% 이상 수익이 나고요.
욕심내지 않고 단타 제출한다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100만 원 여러분들 1개월이 지났을 때 210만 원이고요. 3개월째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제가 아침에 드리는 이 종목 반드시 매매한 약속 지키셔야 되고요. 119일이 되면 1억 640만 원을 돌파하는 이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들어가는 매수 매도 타점인데 4%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4% 이상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하시면 충분합니다. 3번을 넘지 않아서 리스크를 줄일 거고요. 매일 원금에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한테 아침에 드린 종목 드릴 겁니다. 자, 종목 명과 매수가 4% 이상만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몇 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충분합니다.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매일 여러분들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까지 그중에서 딱 한 번만 수익 나는 것을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적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십시오. 여러분들 단타라고 2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주님들 공상 끝났고요. HG중공업은 아직까지도 상방을 향해서 엄청난 폭등을 1차 상승폭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잠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 절대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읽어드리는 조우진이었습니다.